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이 글은 20년 전 2002년 6월 23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일 때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이룬 빅골 강주 경기장에서 DJ 김대중 대통령이 관중석에서 흘린 감격의 눈물을 본 다음날 쓴 글이다. 천리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안전 월드컵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다가 천리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 월드컵을 기원해 주십사는 메일로서 부탁해 왔었기에 상한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 사는덕에서 매일 12시간씩 4일간 기도했었기에 특별한 연민을 느낀 것이라 여기는데, 블로그에 용호의 눈물이라 쓴 글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다. 월드컵의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월드컵 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 거리의 붉은 파도는 이 땅을 넘어 세계에 출렁이고 있다. 세계가 충격을 먹은 듯 이해의 돌풍에 놀라고 있다. 한민족이 용순치고 세계가 용순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감격인가. 수천억 조를 들여도 세계가 들끓게 할 이벤트를 무슨 수로 만들 수 있겠는가. 2002 피파 한일 월드컵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국호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세울 원동력을 제공했다. 새천년 밀레니엄을 만나 처음 열린 세계 최대의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의 VIP들이 움집한 가운데 월드컵 개최를 선언하지 않았는가. 월드컵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에 화답이라도 하듯 우리의 태극 전사들의 불굴의 투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지 않았던가. 열사의 나라에서도 빙하의 극점에서도 산풍 참사의 공굴더미 속에서도 확인된 저력이 투혼으로 빛을 뿜었다. 2002년 6월 22일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쓴 어제 4강 신화를 이룬 빅골 강주의 함성이 세계를 흔들던 와중에서 용호의 눈물을 보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계의 대축제의 중심에 계시면서 환하게 웃는 것조차 실험이 아니었을까. 그 실험을 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저희 처신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습니다. 동안 죄송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는 사죄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모습이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고개를 몇 차례나 숙이며 사죄하는 심정은 어째을까? 처신에 대해 심사숙고했다는 말은 하야까지 고심한 흔적이 아닌가. 참으로 백성된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된다. 그는 민주화의 하신이었다. 7.8개의 불굴의 의지를 지닌 투사였다. 하마터면 헤네탄의 고깃밥이 되었을지도 아니면 행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잊혀진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리한 우리 국민은 그의 불굴의 투혼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70이 넘은 쩔른발이 따위는 아랑곳 않고 그를 선택했었다. 물론 나는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축하의 박수를 힘껏 보내며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그에게 맡겼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백성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기본 도리를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축가를 보내는 상대를 못 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솟구쳤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기대가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 IMF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IMF를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에 불타 있었다. 그 가운데 금모기운동과 IMF 극복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 않은가. 어쨌든 그의 영도력과 국민의 일치 단결로 위기의 국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일 뿐 아니라 그것보다 그 어떤 업적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를 상상해보라. 바꾸은 말에 그 위기를 어떤 곡해의 소지가 있었던 간에 넘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오늘의 영광도 대한민국의 함성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DJ의 치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었다. 그때 상기된 얼굴로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북한이 쳐내려올 것을 우려한 지도자가 있었다. 우린 왜 그런 상식 밖의 일에 동조하여 그럴지 모른다고 함께 무례를 범했는지 모르겠다. 하던 싸움도 멈춰야 도리인 초상을, 그것도 국상을 당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못한 건 모쪼록 맞은 통일의 발판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지 않은가. 과거의 잘못을 떠나 함께 만나 이야기하자고 약속한 당사자가 죽었다면 적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이 끝나고 나면 사자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산자의 도리라며 애도의 뜻을 보내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왜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겠는가. 그런 가운데 빨간색을 덧칠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김정일 북한 주석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민족의 장래를 보아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실제 국상을 당한 슬픔에 하던 싸움도 휴전해야 될 기본 도리조차 망각한 서로의 인연과 입장 차이와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철의 장막에 가려진 북녘 땅의 중심에 군 통수권자가 직접 제발로 찾아갔다는 것만 해도 위대한 결단이요 up적이지 않겠는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 민족의 쾌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을 노벨상 받기 위한 부주기 공작이라는 등의 비난으로 그의 공적을 시샘하지 않았는가. 사상의 벽안에 갇힌 헐벗고 굶주리는 피부치인의 행제들에게 얼마나 퍼부어줬다고 믿는가. 넉넉 잡아 1인당 만원, 중앙일보의 어느 칼럼에서는 2,000원 정도라고 한다. 2,000원에도 못 미친 돈으로 생식이라 내는 우리 쪽에 호의적이 되겠는가. 상대성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생색과 은혜조차 분간 못할 북한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구서론에 퍼준 수십억 달러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도 밤낮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목축을 돋우며 왜 이래야 되는가. 잘 사는 형과 못 사는 동생이 수십 년 만에 만났다면 잘 사는 형은 재산을 뚝 잘라 동생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니 함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도 형은 잘 살고 있는 여력으로 더욱 잘 살게 되는 게 이치가 아닐까. 엎어진 동생을 일으켜 세웠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는가. 함께 가자고 일으켜 세웠다면 함께 가지 않겠는가. 못 살 때 어려울 때 은혜를 주면 잊혀지지 않는다. 100원 주고 100원 받는 식이라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베풀게 되어야 참다운 길이 열린다. 우린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분명하다. 빌붙을 거라며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피부치이다. 북과 남을 누가 행제라 했는가? 아니다. 우린 하모입니다. 반세기 만에 만난 늙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보고 아빠 하고 외치는 걸 보고 눈물도 나지 않았는가? 비난을 제대로 되받아칠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오히려 비난받음으로써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흙이진 배를 안고 초급 목피로 연명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배폭이 심을 땅도 없는데 고속도로 닦는다고 난리가 났었다. 아마 그 논리가 전국을 휩쓸어도 비전은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다. 싸움질과 거짓으로 자칫 국제미아가 될 그들을 도와줄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낄지도 모른다.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몰라도 진실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제인가 하나가 되어야 할 공통분모가 분명한 이상 감정에 얽매일 수는 없다. 그들이 감동 먹을 만큼 여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상이 꼭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사는 일가 친척 멀리 있을 때는 그리워 눈물 지어도 빌붙으면 귀찮다는 행국으로는 더 높은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낼 수가 없다. DJ는 그걸 보았지 않았을까. 우리 민족이 하나 되었을 때의 저력을 그는 알고 있었다. 처부수야 부수지는 공산당, 때려잡아야 죽을 김일성, 국상을 당하고도 쳐내려올 그런 집단으로는 보지 않는 대승적인 눈으로 민족의 장래를 예비했기에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적진 깊숙이 그것도 길의 두목과 악수를 하고 포옹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만 미숙한 시민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 통일의 주춧돌을 놓은 것은 자태가 공인할 업적임은 분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노벨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남과 북이 유양 함께 갈 평화의 여정이라면 김일성, 김정일 주석과 공동수상이 아니라면 노벨상을 거절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결정된 상을 주지 않을 그런 속물재단이 아닌 이상 남북 공동수상이라는 영예에 힘입은 민족의 방향이 세계의 중심국으로 이끌어서리라.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생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감정 해소와 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평화 통일, 평화 세계를 염원하는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혹여 만에 하나 평양회담이 잘못되면 안되겠다 싶어 철조망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기도 했다. 이산가족이 평양과 서울을 오갈 때도 그랬었다. 평화통일만 확실히 정착된다면 평화세계의 초석은 물론 한민족에게는 필설로 닿을 수 없는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는 쾌거일 것이리라.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말도 들었다. 용상을 바쳐줄 인재가 없다는 말도 있었다. 내치는 않고 외치에 치우친다는 비난도 들었다. 그리고 가족과 아태재단의 비리도 들었다. 거짓말만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난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한 비난조차 할 수 없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할 수도 욕할 수도 있는 시대에 자유를 만끽하며 살면서도 자유가 없는 것인 줄 무엇인가를 빼앗아야 된다고 한해에 맺힌 듯이 토해내고 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감정이 정부화 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다. 한신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질서도 정연하게 물병을 들고 운동장에 줄을 선 TV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들도 무너진 금방을 넘보는 좀두둑이 없어서 그런 질서를 방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풍 참사 때 무너지는 충격풍으로 값비싼 물건이 길거리에 쏟아졌다. 진열된 물건이라면 쳐다도 안 볼 분들이 확실하다. 밟혀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민간 자원봉사자가 줄 서들고 골프 폼을 잡다가 TV 카메라에 찍혀 신성하고도 거룩한 신념의 민간 자원봉사자 전부를 도둑놈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쫓아내는 데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언론이었다. 국난과 같은 사건을 통해 봉사와 복지를 향한 새로운 모델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그들이 그 잘못을 알고나 있겠는가. 선진국가 우리의 여론 행성을 주도하는 언론의식 수준이 이 정도이다. 마디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비전 제시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만약에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고와 부시가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통성 시비로 물고 뜯을 것 같지 않은가? 그게 바로 우리의 관성이자 특성이다. 두고 보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어떤 짓거리를 하며 어웅댈지 속성과 함께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을 뿐 저급한 관성이 몸에 배어 있어 자신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한 관성이 함께 모인 것이 구군이요 그러한 땅에 함께 하는 끼리끼리가 인연이라는 것이다. 허리를 동강내가도 모자라 물고 뜯고 짓밟고 가르고 빼앗으려는 속성의 차이가 곧 선진 문화와의 차이이다. 그래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무조건 상대 눈을 쑤시면 이기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더불어 잘 살겠다는 것과 내만 좋으면 지금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차이는 무섭다. 약소민족과 환경을 무시한 부시의 정치 행각이 9.11 테러를 불러온 원인이라 볼 때 우리라면 어떤 식으로든 하야시킬 일이지 인재를 불러온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지도자의 신념이 여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는 한 여론에 흔들리게 마련이다. 현재의 비난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한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뒷받침이 없는 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도 도덕적 여론으로 치명상을 입었을 때는 헤어나기 더욱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침울해 있다. 가장에게 힘을 부어오고 따라줄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 자식과 아내가 똘똘 뭉쳐 멀건 남편을 정신병으로 몰아 병원에 감금시킨 사건도 있었다. 대통령이 비전을 가졌을 때 비난하는 국민과 따라주는 국민의 시민의식은 분명히 다르며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결과는 나라가 불행해지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짓을 스스럽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래왔다. 그것은 우리 이석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관성이 그래왔다는 것이다. 그 관성을 과감히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누가 어떤 맹장이 맡아도 그 관성을 바꿀 수 있는 안목이 없는 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지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독성인 것이다. 우린 그 진랑 관성만 바꾸게 되면 세계 1등 국민이 되겠지만 그 관성을 바꾸지 못한 채 아무리 잘 살고 힘을 얻더라도 쫄부로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성을 간파한 히딩크가 태극 선사들을 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 않는가. 히딩크가 말말이 우리 선수들이 착하고 장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꾸려고 생각한 대로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히딩크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지녔더라도 사생활 같은 것을 국민 정서에 태워 비난에만 몰두했다면 우리의 영광은 물론 히딩크도 선수도 그를 청구한 자도 모두가 거짓이 되었을 테고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함성 또한 힘을 얻지는 못했으리라. 수신제가 치국 팽창화를 완성한 자가 어느 역사에 있다든가. 감각도 없고 사리가 없어도 DJ만 싫어하고 그의 잘못만 부각시키면 따라온 당상이라는 생각은 기레의 미래를 위해 밤낮 고뇌한 그와는 실제로 비교의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지나는 바람에 너무 민감하지 말자. 지금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하는 날 큰 별 하나를 우리 손으로 떨어지게 한 우를 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과 참은 같다. 선지자가 보이는 세계를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기에 거짓으로 들린다.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짓이 아니다. 참을 못 알아듣는 눈으로 보면 모두가 거짓일 뿐이다. 선지자가 일가라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고 말지만 실은 참이다. 거짓같이 들리는 종교 또한 참이기에 종교 자유가 성립되고 있다. DJ는 책대로 말했다. 자기가 구상한 대로 모두가 따라만 준다면 IMF도 통일 기반도 세계 인류 국가도 틀림없이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은 따라주지 않는 것만큼 안 됐을 뿐이다. 그 책임은 그만이 지고 가야 할 무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훌륭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도력이 없어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면 약간 부족해도 훌륭한 지도자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시민이 지도자를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DJ를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떨어지라고 흔드는 소리밖에 나는 듣지 못한 것 같다. 그가 특정 지역을 감싸고 돌았다면 이는 자기 방어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그를 우리는 반쪽 지도자로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그와 고뇌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나도 자식을 둔 부모이다. 자식이라고 하여 부모의 가치관에 맞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천하제일의 가르침을 믿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똥 누고 뒤처리를 물러서 하면 얼마나 깨분하고 좋은가. 물러서 닦아놨고 아마 수십 번을 말았는데도 부모의 덕이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되던데 내면적인 문제야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태초의 섭리로 제각기 마음 자유를 허락받았다. 마음의 통제는 절대자도 불가능할 일인데 부하나 자식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곁에 사람이 깨달아주지 않는다면 참말로 어려운 것이 사람 다루는 일임을 자식든 부모로서 또는 지도자들은 누구나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누구나 매 한 가지라 본다. 왜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의 구조적인 간섭을 고치지 않는 한 그 병은 다른 곳에서 또 불거져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때는 한국병을 치료하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있었다. 아마 그는 한국병의 병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메스를 떼었다가 미봉했기에 새살이 돋아날 즈음 피고름이 터져 세상을 온통 오염시키는 우를 범하고 경제 위기까지 오게 하여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뻔하지 않았는가. 나는 우리의 잘못된 간섭만 치유할 수 있다면 1등 국민으로 도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나라 우리 백성만큼 순박하고 의진 심성을 지닌 자는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지 모른다. 히딩크가 선수들을 극찬한 밑바탕이 바로 순박한 선수들의 심성 때문이다. 그가 메스를 댈 때 그들은 주치의를 믿고 따라주었다. 그것은 그가 병인을 알고 고지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보고 우린 얼마나 그를 비난했는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겠지만 사실이 그러했지 아니한가. 1995년 6월 29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있었다. 그 백화점의 사장과 공무원 몇이 구속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때 나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건물 지으면서 무너지게 지어달라고 관계자에게 돈 봉투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생명 다음에 중요한 돈을 남주면서 아깝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그 돈을 주면서 이왕이면 효과가 나는 곳에 찌르지 엉뚱한 곳에 낭비할 바보가 세상천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가령의 먹이사슬이 엄연히 잔존하고 그 먹이사슬로 엮인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치고 먹이사슬에 자유로울 사람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직전의 그 원조객도 현재의 사정도 그러한 문화풍토의 희생양이라고 한다면 지나칠까? 고울 양심에 물어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그렇다고 법망에 걸린 사람을 죄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법은 들킨 사람만 죄인이다. 그런데 나한테 묻는다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들킨 죄인들을 용서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에게 묻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자식은 법적인 잘못이요 대통령은 도덕적 잘못이라고 나무라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끌럭자라 해도 처자식의 마음까지 어쩔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덕에 따라 다스려진다. 세상의 부모는 살인한 자식도 보듬을 수 있다. 그게 어부의 마음이다. 내 자식이 나쁘다는 소문만으로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그것도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본인도 감지가 잘 되지 않는 간성이기에 들은 소문을 확인해도 절대 나쁜 짓 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허울은 종교인이다. 얼마나 성스러운 직업인가. 그렇지만 그건 나만의 생각이거나 전혀 관계도 없는 자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의 부모, 형제, 처자식은 그런 명분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내가 야속하게 이럴 데 없었을지도 모른다. 20년간 포교도 겨우 4~5명의 신자에다가 10평 반짜리 움막에 우산 쓰고 똥 누는 팔자에 고물 자전거가 제게겐 남편이자 아버지가 올곧게만 보였겠는가. 고상만 시킨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심정이 국어의 가르침을 전하는 용재임에도 생기는데 민주화 투쟁으로 옥살이하며 때로는 빨강색으로 덫을 당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그들에게만은 꼭 자랑스러웠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아마 그때의 자식을 생각하면 매몰차게 나무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자식들이 줄줄이 엮여 수감되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담하다고 했다. 고개를 들 수 없다고도 했다. 모두가 자기 불찰이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얼마나 고뇌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세계의 축제가 열린 국가의 나라님으로서 축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기뻤을까. 지축이 울릴 정도의 축제의 함성이 오히려 자기를 나무라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을까. 가장 기뻐하고 뿌듯해야 할 그가 괴로워서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전직 자식 잡아 넣으라고 큰소리친 흔적이 더욱 가슴을 저리고 있다. 용상에 앉을 자격도 없다며 분민해왔다. 그렇다고 마냥 내팽개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말이다. 목숨 걸고 기다려온 마침표를 위해 투쟁한 과거를 생각하면 해안에 휩싸이지 않았겠는가. 그가 누구인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지도자이다. 그가 영광되면 민족의 영광이다. 우린 지도자가 없다. 이런 풍토에서는 영웅도 지도자도 생산될 리가 없다. 내가 아는 DJ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해온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분만큼 계려와 민족을 위해 살신승인하신 현존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누군가 자신있게 말해보라. 봐라, 아무도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 없거든 곰곰이 생각하여 누군가가 DJ보다 더 많은 족적을 남긴 자가 있거든 말해보도록 하자. 그보다 더 나은 분이 있다면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만들자. 그리하여 우리도 어른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면 우리의 눈에는 비록 틀린 답일지라도 그분의 해안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면 안 될까 싶다. 우리는 새 천년 밀레니엄을 만나 한껏 부푼 미래를 향해 날개를 젓는 웅비하는 대안의 아들이다. 과거에 갇힌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과거는 짧고 미래는 영원하다. 지금은 용수와 하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국운 상승의 시대이다. 정근대사의 해골이에 갇힌다면 오히려 퇴보의 길이 올지도 모른다. 너무 멀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과 북도 동과 서의 공간도 어느 시대의 정권 누구누구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힘이 부족했을 때 생긴 우리가 만든 일들이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큼 발돋움했다.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지리도 아니었지만 이젠 우리도 누구를 용서하고 하해를 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자식의 잘못에 밤잠을 설친 연로하신 우리의 지도자에게 연민의 정을 보내면 안 될까? 시름에 젖은 그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국정을 마무리하게 힘을 보태면 안 되는 일일까? 자식은 법대로 엄정히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의 공과를 거울로 삼아 더 밝은 미래를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쓰레기의 땅 난지도가 다시 환생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이 썩은 아태재단이라면 가감히 실수하여 노벨 평화재단으로 환생시키면 안 될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를
어느 정권의 차원을 넘어 민족 장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게 할 수는 없을까? 우선을 위해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현실에 대처한다면 철천지 원수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자고 하는 판에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을까? 자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질하게 느끼며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의 심정이라고 한 그가 괴로움의 와중에 있으면서도 결의의 함상이 메아리친 사강 신화의 현장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안의 눈물, 동안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너도 울고 나도 운 그 현장과 한몸이 된 용의 눈물이었다. 그는 재앙도 아니었고 평범한 또 하나의 나였을 뿐이다. 전류가 흐르는 듯 묘한 느낌을 받았다.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참으로 미워했던 중의 한 사람이다. 종교하는 사람이 믿고 공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백담사로 유배되던 날 기재견을 하며 반성의 눈물을 보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또 거짓이라 여기는 사람도 많다. 나는 내열하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연을 듣고는 동화되기도 한다. 눈물은 연기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빛골 강주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쓰는 순간 흘리는 영웅의 눈물을 보고 그의 심중으로 돌아가 보려 오늘 시간을 할애하여 글을 만들어 보았다. 솔직히 나 같은 범인이라면 상심을 딛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여력조차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민중과 함께 박수치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그는 분명한 지도자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이다. 누구나 자식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 잘못된 아들을 보고 나무라는 사람들보다 더 괴로운 것이 세상의 부모가 아닐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자식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더 괴롭다고 한 어느 문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렇잖아도 괴로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는데 자꾸 손가락질만 한다면 견디지 못할지 모른다. 혹자는 그것을 보고 기회는 우리 편이라며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가슴이 아프다. 단장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면 안 될까? 그가 진정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하면 경상도 사람인 나도 경상도 사람한테 내가 돌맞지 않을까? 그가 준비했던 필생의 역작이 성공하면 우리 민족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칫 해내탄의 고깃밥이 되었을지도 행량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을지도 몰랐던 7.8개의 불굴의 조상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만들었다는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역사가 정언할 수 있는 감난고로의 길을 걸은 그런 검증된 지도자가 어찌 한두 해 만에 만들어지겠는가? 우리의 영웅,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린 성숙했지 않은가? 용서나 하해도 잘 나갈 때 갈세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지금이 그 적기라는 생각이 든다. 9.11 테러가 전국을 휩쓸고 재테러의 위협이 곳곳에 잔존한 점, 평화 월드컵, 성공 월드컵을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것도 전쟁 위협이 그만큼 사라질 수 있게 한 치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예전 같았다면 저쪽에서 끼는 방귀 소리에 놀라 불안하여 사재기와 이민으로 이어졌지만 이젠 그런 시몬의 불안은 많이 사라졌다. 그게 누구의 치적이겠는가. 그 불안을 해소시켜진 그 치적만 해도 말로서 행용할 수 없는 값임을 알고나 있는가. 애달픈 사람들아. 이제 우리 시대는 다시 없을 세계의 재전인 월드컵을 개막시킨 개최국으로서 폐막의 아쉬움을 비전 대한민국 출정 계기로 삼아 한민족의 잔치 뒤풀이와 계기를 살리는 저력이 어떻다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정말 맛과 멋이 어우러진 세계의 구판에 주인공이 된 기쁨을 만끽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여력으로 세계를 주목시킬 필요가 있는 시순이다. 자, 함께 용숨치는 일을 만들어가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팔짝팔짝 뛰면서 박수를 치고만 칠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자식이 아닐까. 아들의 잘못으로 상심한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삼아 치유하는 것과 무거운 돌을 던져 징벌을 주는 것과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다를 것이라 생각해보며 글을 맺고자 한다.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룬 빅골 광주 경기장에서 DJ가 흘린 감격의 눈물을 본 다음날 입교 165년 2002년 6월 23일 천리야 허상탁 선